유쾌한 아침의 시작. 기분 좋은 하루의 첫 단추. 생방송 전국시대문 활짝 열렸습니다. 네, 자, 봄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봄비가 좀 그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봄 기운이 접어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봄꽃 축제 일정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하죠. 아마 봄꽃 축제 중에 광양 매화축제가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광양시 다면 매화마을에서 또 25일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네, 벌써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하니까 이 다음 주 축제 기간이면 하얀 매화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이제 이맘때 봄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꽃이 더 예쁘게 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꽃 축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달 30일에는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있고요. 다음 달 7일에는 또 이 벚꽃 소풍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예쁜 꽃들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설레는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교통체증 문제나 뭐 주차 문제, 진입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광양 매화마을 축제 가는 구간이 참 막혀서 힘들다 하시는 네. 분들 많았는데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둔치 주차장부터 매화마을 삼거리를 순환버스 전용 구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의 꽃들의 잔치로 이렇게 화사하게 비춰질 것 같은데 이런 네. 기분 모아서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용선 아나운서는 지난 3월 2일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3월 2일 때 이제 정월 대보름에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월 대보름이기도 했고요. 바로 김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김이요? 네, 예. 지난 2011년부터 김의 날을 지정하고 정부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김의 날까지 지정하면서 공을 들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김이 이제 외국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김을 뭐 과자처럼 그냥 이렇게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지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또 싶은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 김이요, 이 수출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작년에는 이 수출이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오늘은 김 가공 산업 현장으로 떠나볼 텐데요. 충남 서천으로 가보시죠. 밥상 위의 효자 김,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운이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제가 배우 하정우만큼이나 김을 좋아하거든요. 먹고 또 먹습니다. 니 서천김 먹어봤니? 고소하고 바삭한 서천김 아니? 어떠니? 똑같니?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서천김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을 만합니다.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헐리우드 영화배우 휴잭맨은 딸이 한국김을 좋아해서 매일 먹는다고 했고요. 재즈의 전설로 불리는 퀸시 존스는 한국김에 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수출이 급증하면서 식품업계의 반도체라는 별칭을 얻은 김. 이 수출 효자는 나야 나! 이 김 생산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수출 효자 김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해안 최고의 김 생산지인 충남 서천입니다. 이곳에 김 가공 특화단지가 조성되었는데요. 여기 서천김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예, 서천이 지역 특성상 서해안에 위치해 있고요. 김이 연하고 맛있습니다. 저희가 서천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마른 김이 전국에 한 40% 정도는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정 지역 서촌 앞바다에서 자란 원초를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김 제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번 씻고 씻은 후에 한 장의 김이 될 수 있도록 중량에 맞게 모은 후 이 원초를 틀에 붙이고 물기를 빼면서 눌러주고 얇게 퍼진 한 장 한 장을 잘 말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야 제가 생각했던 그런 김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여기서 이 안에 건조실이에요. 이제 건조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후에 이제 말라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포장하고 이제 중량 체크해가지고 이제 선별 박스 포장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김이 잘 건조되어서 나오면 이제는 수작업이 이어집니다. 100장 한 톡씩 묶어서 상품화시키는데요.
깨끗한 바다 서해안의 맑은 기운을 정성스레 담습니다. 김 수출은 전년 대비 한 50%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물 효자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세요? 예, 앞으로 목표는 뭐 저희가 다른 건 없고요. 더 많은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이제 전 세계 누구나 김이라면은 아 이런 것이다. 또 한국 김이 우수한 것을 알리는 게 이제 저희 목표겠죠, 이제. 이번에는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미김을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조미김은 봉지를 뜯기만 하면 먹을 수 있으니까 매일 반찬 걱정을 하는 주부들이나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빠뜨릴 수 없는 최고의 반찬인데요. 지금 방금 생산된 김이 제 눈앞에 있는데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십시오. 반지르르 하고 있어요. 기름이 와. 역시 바로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데요. 이 서천김에 장점이 있다면서요? 서천의 지역은 바다가 일단 오염이 안 됐습니다. 오염이 안 된 건 갯벌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됐고, 그리고 썰물과 민물 이게 교차하는 지역이 여기가 많습니다. 금강 항구 쪽으로 해서. 그래서 김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천 김이 더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과자예요, 과자. 김으로 만든 과자인데 여러분은 먹어보셨어요? 아, 맛있는데. 궁금하시죠? 이 김이 어떻게 과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제조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김의 역할을 한층 끌어올린 다양한 변신 포인트는 바로 다른 과자들처럼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여러 번 구워낸다는 겁니다. 과자 하나를 만드는데 굽는 과정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스낵의 특징은 바삭함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바삭바삭바삭 할 때까지 굽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굽나 봐요. 예. 바삭바삭바삭! 이 식감을 최대한 살려낸 김과자. 김과자는 처음부터 수출 전략 식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쌀밥을 먹지 않는 나라에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간식과 안주 형태의 스낵이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스낵김 자체의 요구는 한국 내수보다는 외국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이어들이 너희 나라는 왜 김에 기름 바르고 소금 뿌린 거 외에는 없니? 이런 반응이 많아서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스낵김이 훨씬 더 시장이 넓을 걸로, 한국보다는 내수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확산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천의 최고급 원초로 만든 김과자. 이 김과자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저칼로리 건강식품이라는 장점을 살려 그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스낵들 개발하셨는데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스낵김에 대한 선두주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 시장에는 태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김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그 스낵을 만드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시장을 석권해보는 게 꿈입니다. 그게 또 목표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화이팅! 라면, 담배, 인삼을 뛰어넘는 수출효자 김. 이 청정 지역의 질 좋은 원초와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생산시설 등으로 김의 미래는 무척이나 밝아 보이는데요. 김의 무한한 변신, 수출효자 김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김 이래도 아이 먹니?
아이 먹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 반찬 좋아하는 네. 거 사실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이용선 아나운서가 이렇게 노력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김은 정말 맛있기도 하고요. 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김이 굉장히 얇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향까지 좋아서 맞아요. 그냥 정말 먹어도 참 맛있어요. 네, 얘기 한번 듣고 나니까 또 한번 느끼게 됐는데 특히 우리 박규원 아나운서는 그 맛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오늘도 일가견을 자랑을 하시네요. 원래 많이 먹어본 사람일수록 이 맛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요 맛집은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뭐 박규원 아나운서처럼 많이 먹는 사람이 잘 알겠죠. 편견입니다. 그 맛집은요 바로 이 동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 오래도록 변함없는 맛으로 행복을 주는 맛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항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맛집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골목골목 맛집마다 인생과 추억을 담고 사는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식객을 만나러 찾아온 곳은 포항의 한 웨딩홀. 눈부신 웨딩드레스가 3월의 새 신부를 기다리는 이곳에서 동주 씨가 만나게 될 로컬 식객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요. 이 드레스들을 보니까 라라라라라라. 그 봄의 신부들의 설렘이 막 느껴집니다. 맞다. 오늘 로컬 식객이죠.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로컬 식객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십니다. 네, 신랑 입장 같습니다. 네. 웨딩홀과 뷔페를 함께 운영하는 포항의 대표 웨딩 사업가. 30여 년간 포항의 수많은 신랑 신부들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책임져 온 장기현 대표. 그는 과연 어떤 맛집들과 인연을 맺고 있을까요? 웨딩 사업가의 단골집을 확인합니다. 네, 웨딩하면 뭐 뷔페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다시피요. 정말 이 화려한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설마 혹시 여기가 맛집으로 추천하는 거? 아니죠. 네, 어떤 집인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한 메뉴로 네. 오랜 기간 네. 그 음식업을 하신 곳입니다. 아주 그 깊은 맛이 나는 곳, 그곳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늘 맛있는 걸 드시겠지만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즐기는 예. 맛집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로컬 식객이 추천하는 맛집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로컬 식객의 첫 번째 추천 단골집은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익숙한 메뉴인 짜장면 전문점. 어찌 보면 흔한 메뉴인 짜장면에 어떤 이야기와 맛이 숨어 있기에 로컬 식객이 사랑하는 단골집이 됐을까요? 네, 오늘의 로컬 식객의 첫 번째 맛집은 중국집. 네, 중국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반점. 네. 안에 들어와봐도요, 정말 전형적인 그 옛날에 그 시골에 있는 그런 네, 중국집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집을 소개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래됐고요. 네. 30년 이상 됐죠. 야, 이게, 네. 이 사장님의 요리 솜씨가 30년. 네. 제가 온 지는 한 20년 이상 단골이 됐어요. 중요한 건 맛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네. 이걸 장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단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맛은 안 변했어. 그대로가.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싸고. 이 집은 또 장점이 네. 한참 이제 뭐 이렇게 계란 파동이 있을 때 다른 집에 가니까 계란 안 넣어주는 거야. 뭐 메추리알, 계란 4분의 1. 이 집은 항상 계란이 나온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하죠. 제가 아까 딱 봤을 때 완두콩 그리고 오이. 계란. 정말 옛날에 그대로 레시피예요. 완두콩도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변함없는 사장님의 그 마음이 아마 이 음식에도 그대로 배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먹어보시죠. 네, 먹어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죠. 윤기 흐르는 짜장 소스 품고 호로록 거침없이 들어가는 면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퓨전 중국 요리의 화려한 인테리어 자랑하는 중식당 많고 많지만 추억의 레시피 그대로. 어린 시절 특별한 날에만 먹던 바로 그때 그 맛이 그립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예, 정말 이걸 그릇을 들고 먹을 만큼 맛있죠? 네,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먹어보니까요. 예전에 먹던 그 졸업식 때 먹었던 그 맛이 정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입니다. 예. 비주얼만 그대로가 아니라 맛도 정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완두콩,
계란. 네. 그다음에 오이. 그렇죠. 그게 아직 그대로 있다. 네, 마지막에 보니까 돼지고기 골라서 드시더군요. 돼지고기 먹는 고만. 네, 그래서 저걸 먹어보니까요, 정말 어렸을 때는 특별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 맞아, 그때 이런 맛이었지. 근데 이 맛을 정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죠. 중요한 건 가격도 네. 저렴하다는 거예요. 아, 4,000원. 오, 4,000원. 야, 착한 가격입니다. 요즘 5,000원 커피도 4,000원 하는데. 4,000원 짜장면 집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없던 시절에 먹던 음식들이 보면은 좀 사실 뭐 특별한 맛이라는 것보다는 야, 그냥 그 당시에 먹었던 추억의 맛이 있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20, 30년 정도 전에 그 짜장면, 옛날에 그 짜장면 맛을 즐기고 싶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추억의 짜장면. 그렇죠. 네. 자, 이제 제가 오늘의 그 로컬 식객의 맛집을 한 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짜장 드시고 싶으세요? 지대로입니다. 한번 와보세요. 마음에 드셨나요? 최고입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추억까지 소환하는 맛, 옛날 짜장면을 추천합니다. 로컬 식객 장기현 대표의 두 번째 맛집,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커다란 가마솥을 보니 감이 온다 감이 와. 오랜 시간 푹 구워낸 사골뼈로 깊은 맛을 자랑하는 설렁탕을 소개합니다. 자, 로컬 식객의 두 번째 음식은요, 바로 설렁탕이 되겠습니다. 설렁탕 저도 좀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메뉴인 것 같은데요. 이 집을 추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즘 이제 설렁탕이 전통 방식으로 가마솥에 끓여서 이렇게 내는 것이 잘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까 들어온 입구에 보니까 그 가마솥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소머리, 하나는 설렁탕. 유독 그럼 이제 이 집을 또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네.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하셨고, 네. 그리고 예전부터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기술을 전수하셔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죠.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께서 집안 대대로 물려오던 노하우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주인공입니다. 이게 바로 설렁탕. 설렁탕이 이제 국물이, 그리고 고기가요. 고기가 일단 좋으네요. 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국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저 국수 하나를 좀 넣어줘 보셔요. 저기 국수를 하나 탁 넣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파르르 흔들어 주시고. 요렇게. 일단 이심이 좋아서 모자리면 하나 더 줍니다. 아, 네. 국수 무한 리필. 야, 요거 절이기 김치라고 하잖아요. 갓절인 김치, 겉절인 김치, 그다음에 시금치. 이거는 이게 부추김치.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말을 계속할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얘는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죠.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말고. 네. 으슬으슬 감기 기운 돌 때,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질 때, 좋은 뼈와 고기를 푹 구워낸 설렁탕 한 그릇이면 웬만한 보양식 부럽지 않을 터. 6시간씩 3번을 우려내 만든다는 설렁탕은 깊고 진한 맛으로 한 번, 꽉 찬 영양분으로 2번 만족시킨다. 이제 국물을 그냥 들고 마시고 나니까요. 맛있죠? 제가 이 한약 한 잔을 먹은 듯한 느낌입니다. 속이 시원하고. 예. 자, 그런데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끝맛이 굉장히 담백하게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약간 단맛은 조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또 장점이 MSG 조미료를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공적인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뭔가 첨가하지 않는 거군요. 전혀 넣지 않죠. 국물이 뜨는데 진짜요. 이게 뻑뻑한 느낌 있죠. 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설렁탕 이제 가격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부담스럽잖아요. 주머니가 요즘. 설렁탕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1,000원. 여기 11,000원. 단 고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죠. 저도 아까 사실 먹으면서요. 찍어 먹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했는데 점심 드시면 저녁 안 드셔도 됩니다. 저녁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고기가 굉장히 그 살코기만 붉은 살에 살코기만 있어가지고 거의 수육을 좀 먹으면서 국물도 먹는 듯한 느낌이어서 참 가격도 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기 드물게 정말 푹 구운 이 가마솥에 정성이 들인 이 설렁탕을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요. 설렁탕은 정성이 깃들여 푹 우린 국물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정성 들인 우려낸 그 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설렁탕. 설렁탕이다. 네, 오늘 맛집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미료 없이도 중독되는 깊고 진한 국물 맛.
정성으로 우려낸 설렁탕을 추천합니다. 옛날 짜장과 설렁탕. 흔하지만 그래서 더 맛집을 찾기 어려운 메뉴들인 만큼 오랜 세월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으로 강한 강수대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기온 어제보다 약간 높습니다. 4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 7도 선에 머무르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 날씨 한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그친 후로 당분간은 맑겠지만 아침에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기 쉽고요. 감기나 비염, 무기력증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 딸기나 고구마와 같이 밝고 짙은 색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자연 음식 챙겨 드시면서 꽃샘추위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봄이 되면은 뭐 자꾸 듣고 싶은 건 아무래도 그 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 또 버금가는 설레는 또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봄하면 봄맞이 원피스, 뭐 봄나들이 봄에 받는 선물, 봄꽃 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설레네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그 새 학기, 그 새로움이 주는 게 새로운 뭔가 좀 설레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봄이면 새 학기이기 때문에 학구열도 굉장히 불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누구보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구열을 불태우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고 했던가? 새학년 새 출발을 앞둔 이맘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들. 공부하는 것이 최고로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죠. 두근두근 콩닥콩닥 설레는 새 출발을 다짐하며 남들보다 조금 이른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 배움의 길을 넓혀 나만의 길을 넓혀 나가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오전 8시를 넘긴 시각. 가장 먼저 이곳에 첫 발을 들인 세 사람은 내일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할머니들이다. 1교시 수업을 앞두고 분주한 발걸음으로 학생들이 향한 곳은 교무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학교 오신다고 반갑습니다. 평균 나이 75세. 학생들의 나이가 선생님보다 훨씬 많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학교의 기회를 놓친 분들한테 학력에 인정도 해주시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또 늦게 만학도들에게 또 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 하지 못한 그 경험적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더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귀한 학력 인정 기간입니다. 전교생 277명. 늦깎이 학생들의 배움터인 이곳은 2년간의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오전 8시 40분 1교시가 시작됐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수학 기호들 등장해 잠이 올 법도 하지만 학생들의 집중력은 책을 뚫을 기세. 자, 이제 박마린이 나오셔가지고 Y 자리에 X 더하기 2를 대입해 보십니다. 이보다 더 떨리는 순간이 어디 있으랴? 기억을 차곡차곡 뒤집으며 정답을 써내려가는데 틀리면 어떠하리? 마음 많은 열혈 중학생. 잘했어요. X도 찾고 Y도 찾고. 3학년 3반 학생들 중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박마리 어르신. 7순을 넘긴 나이에 시작한 공부는 조금 특별하다. 6.25 당시에 학교가 불타보고 없어갖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고 또 우리 중학교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 못 다녔었어요. 그래서 공부 못했는 게 지금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곁에서 언제나 힘이 돼주는 지원군이 있다. 요는 마이너스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한수아 어르신. 반을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3학년 3반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다. 저 회장님한테 좀 배워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재미있어요.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몰랐던 걸 새로 또 알게 되고 재미있어요. 서로 배우고 우리는 서로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 훗날에 기억에 영원토록 남도록.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시절.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될 줄은 몰랐었다. 하지만 공부를 향한 어르신들의 열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늦은 나이에 들어온 학교지만 마음만은 늘 10대 소녀 감성이다. 처음은 부끄러워갖고 숨겼습니다. 어디 가노 해도 가방 들고 어디 가노 하면 노래교실에 간다 하고 또 뭐 친구 집에 모임에 간다 하고 이래 속였는데 지금은 자랑합니다. 이제는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정하나의 사연을 품고 입학한 제자들을 생각하면 근슬의 마음이 뭉클해진다. 어린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이었을 거 봤을 때는 또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야 안 되겠나, 좀 더 열심히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일 학교 화이팅!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남들보다 새학기를 일찍 맞이한 곳이 있다. 잠시 실례합니다. 분주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손놀림만큼이나 수업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습. 일주일에 한 번씩 기초 베이킹을 과정으로 해서 친구들이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자기가 이쪽에 이제 적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제 탐색해가는 이제 기본적인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아직은 서로가 어색한 사이지만 공통 관심사로 금세 하나가 된다. 할 때마다 되게 새롭고 저는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싱 그릴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는 작품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믹스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꿈을 이룬다는 의미의 꿈꿈 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꿈꿈 학교는 1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값진 희망을 얻어갔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을 찾고 싶거나 그리고 꿈이 있는데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청소년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는 매년 2,000명. 그중 일부는 교실 밖 또 다른 공부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제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보육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 안에는 그걸 찾아가지고 그런 분야로 다음 내년에는 몰두하고 싶습니다. 꿈꿈 학교의 인연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경진이.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경진이는 지난달부터 한 베트남 음식점의 새내기 직원으로 채용됐다. 예전에는 이제 20살이 돼서 홀로서기를 해야 될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조금 방황하고 있을 때 조금 남들이 뭐 시키는 거 수동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좀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공부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 이곳에서 경진이는 배움의 길을 넓혀가고 있다. 직접적으로 일하는 게 처음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즐겨야 되거든. 그 일에 대한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사장님은 언제나 든든한 멘토이기도 하다. 저는 꿈이 저는 어릴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 다름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증명시킬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바탕으로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화이팅!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곧 학교다. 새로운 시작으로 멋진 설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앞으로의 그들의 행보를 응원해본다.
네, 정말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과정이 참 대단하고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대단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더 멋져 보였고 저도 저렇게 배움의 열정으로 충만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좀 뭔가 해야겠다 봄을 맞아서 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좋은데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하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이홍선 아나운서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나요? 있죠. 고등학교 때 응원단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꼭 하고 싶었었는데 네. 시 쓰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아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원단을 가고 싶었는데 시 쓰는 동아리를 갔다. 좀 다른데요. 저도 사실 응원단 대학교 때 치어리딩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네. VICTORY 어떤가요? 네. 별론가요?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이 치어리딩을요. 저 말고 전문가들이 뽐내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얼마 전 전 세계 치어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거든요. 원주로 가보시죠. 여러분, 올해도 어부낚시의 이 농구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동부 또 이 최강팀 아닙니까? 또 제가 또 이 응원의 열기를 보태야 되는데, 근데 오늘따라 이 농구가 굉장히 밤 늦게 시작이 되네요. 뭐 이게 시간이 바뀌었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응원 소리가 너무 크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경윤 씨, 오늘 농구 경기 없어요. 아니 농구 경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북적북적하고 이게 흥이 막 나는데 오늘. 갑자기 원주가 뜨거운 이유, 그 특별한 이벤트는 바로 국제 치어리딩 대회. 원주시 종합체육관. 전 세계에서 실력의 치어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바로 평창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치어리딩 친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죠. 오늘 행사는 3월에 개최되는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이고요. 다가오는 2020년 원주시에서 세계 대학 치어리딩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는데요. 이를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끈 글로벌 치어리딩 서포터즈 8개 팀과 국내 우수 치어리딩 11개 팀이 모여 3월 9일에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의 9개 7개국 총 19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규모는 총 19개 팀, 선수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제팀 7개국과 국내 우수클럽 11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원주에 이유 있는 반란, 각국의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국제 치어리딩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팀은 캐나다. 오늘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데요.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죠. 자, 아버님 지금 이렇게 치어리딩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우리 여기 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원주에 치어리딩 하셨습니다. 캐나다의 무대에 푹 빠진 한국 선수들. 순서를 기다리며 얄띤 응원을 보내는데요. 대회가 대회인 만큼 분위기 남다릅니다. 야, 여러분 여기 지금 함성 소리 들리시죠? 여기는요 지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세계적인 무대가 펼쳐졌고요. 여기 한국팀 선수들도 지금 준비가 한창인데요. 일단 한국팀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유니폼 보면은요 이 KOREA 코리아 이 한국팀을 대표해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원주 치어리딩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순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 한 몇 등 정도 예상을 하는지요? 당연히 1등이죠. 네. 1등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팀원분들에게 파이팅 한번 외쳐보시죠. 파이팅! 갑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엔 노르웨이 팀의 활약이 펼쳐지는데요. 3년 연속 국제대회 챔피언을 수상한 만큼 실력 막강하고요. 자,
다음은 챔피언십 2위의 실력을 지닌 스위스. 현란한 동작들과 살아있는 표정으로 무대를 휩쓸어버립니다. 이 치어리딩 대회가 묘기가 진짜 뭐 서커스 이런 거랑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진짜 최고.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대표팀으로 참가한 켄터키 대학은 33년의 치어리딩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22회나 우승한 전설의 팀이라고 해요. 야, 여러분 진짜 또 하나의 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대회니까 경쟁도 경쟁이지만은요, 다른 팀이 나왔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환호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요게 진짜 진정한 이 치어리딩 대회를 보는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은 분들 정말 이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 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11살부터 15살 소녀들로 구성된 러시아팀. 어린 소녀들만의 유연함과 힘이 남다른데요. 이어 네덜란드 팀의 무대. 모델 실력이 정말 막강하죠.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세계적인 무대가 끝나고요. 우리 한국팀이 드디어 출전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팀에게 저희 온 기운을 담아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팀 파이팅! 국제 치어리딩을 접수한 한국의 대표팀.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외치는 팀 코리아!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떨립니다. 자, 지금은요 이제 한국팀이 드디어 입장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운을 다 담아서 우리 한국팀을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한국팀인 만큼 유난히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운데요. 한국팀은 2017년 ICU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7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는 4월에는 미국 플로리다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한국 치어리딩의 힘을 알릴 거라고 해요. 완벽한 의상에 정확한 동작,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저 현란함과 고난이도 묘기. 이게 바로 치어리딩의 매력이죠.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한국팀. 많은 관객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았는데 어땠나요? 일단 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 우리 치어리딩 선수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어리더의 매력이란? 일단 개인 운동이 아닌 이제 같이 팀워크가 가장 생명이고 그 팀워크를 키워가는 게 가장 거기에 대한 매력이 엄청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막 상대팀을 무조건 깨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팀을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도 동시에 상대팀을 응원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쟁이 아닌 서로의 땀방울을 함께 환호하고 응원하는 무대. 그래서 유난히 더 뜨거운 무대가 탄생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세계 최고의 젊음과 열정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은 팀의 공연을 보니까는요, 다 나름대로 색깔을 가진 이 팀들의 공연이 진짜 하나같이 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림픽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패럴림픽도 열리잖아요. 여기가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2020년에는 이 세계대학 선수권 대회까지 열린다고 하니까는요, 모든 이 치어리더 분들이 다 힘이 내서 그때까지도 이 열기를 팍팍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기념으로 저도 한번 여기서 본 이 동작들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나 봐요. 안녕. 네. 사실 치어리더, 치어리딩 하면은 그 경기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네. 야구장이나 농구장에 있는. 그런데 앞서 보셨지만 스포츠를 서포터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아예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는 모습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음악과 춤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지니까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네요. 그 아름다운 걸 제가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았을까요? 참 그렇네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치어리딩 보면서 열심히 막 따라했거든요. 네. 운동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이게 배가 찾아요. 고프죠. 네, 배가 배가 고파요. 고픕니다. 너무 고픕니다. 자, 이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네. 메인 요리 하나만 잘 나와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단일 메뉴로 승부를 갖고 있는 인생 맛집들이 있어요. 지금 만나보시죠. 많고 많은 식당들 사이 뚝심 하나만큼은 최고인 가게들을 소개합니다. 선택에 고민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워낙 맛있기 때문에 이거로도 충분합니다. 10메뉴 부럽지 않다. 한 가지 요리만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단일 메뉴 열전.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함께 맛보러 가시죠. 출출한 점심시간을 달래기 위해 들른 첫 번째 장소. 사장님, 저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1인분 드릴까요? 저 메뉴도 아직 안 정했는데 1인분이요? 저희는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일단은 양이 많게 3인분 같은 1인분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2개 주세요. 3인분 주세요.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인원수로만 주문하는 손님들을 둘러보니 여기도 저기도 모두 같은 음식. 그제야 메뉴판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메뉴가 하나니까 더 정성을 쏟지 않을까요? 깔끔하고 당기는 그 맛이 좀 특별했어요. 맛이 계속 생각나서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맛있는 갈비찜을 위한 10년 경력 주인장의 손길입니다. 와,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고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저희는 그날그날 잡은 고기를 냉동을 안 시키고 생각 그대로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차없이 잘려나가는 이 아까운 고기는 뭐죠? 사장님 아까부터 아깝게 왜 이렇게 고기를 자꾸 떼어내세요? 등심 부위예요, 등심. 이 등심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등심은 이 삶아놨을 때는 굉장히 퍽퍽하고 이 끄트리 부위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감히 쳐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손질을 끝낸 갈비살은 핏물을 빼줘야 되는데요. 물에 담긴 고기를 끊임없이 손으로 치대줍니다. 이 작업이 제일 힘든 작업입니다. 등갈비 작업 중에서. 이렇게 해줘야만이 고기 살도 부드러워지고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손으로 직접 다져 향이 살아있는 갖가지 채소, 갈비찜에 맛깔스러움을 더해줄 육수의 재료들입니다. 오, 잠깐만. 냄새만 맡아도 매워요, 너무. 네. 와, 이게 보통 고춧가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죠. 저희 집에 이제 매운맛이 비법. 고추씨를 갈아 넣은 고춧가루는 특별한 첨가물 없이도 맑은 매운맛을 내주는데요. 일정 시간 숙성을 통해 텁텁함을 덜어내는 것도 이 집만의 비법.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이 더해지니 매콤한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갈비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국물에서 진한 게 올라와요. 막.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 저는 일단 빨리 먹는 게 중요해요. 드셔보십시오. 고기 앞에 자비란 없습니다. 역시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죠. 부드럽게 발리는 갈비살 보이시나요? 보통은 이 끝에 있는 고기는 이렇게 뜯게 되잖아요. 부드럽게 잘 뜯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쫄깃한 별미, 당면도 호로록, 매콤한 국물도 국물을 먹으니까 이 코끝에서 매운 게 콱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점의 고기도 남기지 않겠다는 제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멈추려 해도 자꾸만 손이 가는 돼지갈비찜, 밥도둑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갈비찜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음식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삼겹살도 해보고 같이 섞어서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이쪽도 신경 써야 되고 저쪽도 신경 써야 되고 맛을 똑같이 많이 다 내줘야 되잖아요. 정말 이걸 한 가지만 해서 손님들한테 제대로 맛을 내주자.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만은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메뉴 개발이나 이런 거는 더 없잖아요. 딱 한 가지 메뉴니까. 오로지 이 메뉴로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맛있게 해서 더 좋은 먹거리로 변치 않게 계속 이 맛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나 한 가지 메뉴로 도전장을 내민 두 번째 가게. 사장님 여기 하나 주세요. 네, 주문 먼저 앞쪽에서 부탁드릴게요. 처음
보는 자판기에 당황도 잠시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를 주문해 보는데요. 부드러운 채끝살에 빵가루를 입혀 튀겨낸 음식 규카츠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규카츠라는 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비오카스는 속까지 다 익힌 느낌이고 규카스는 겉에만 이게 바싹 익힌 느낌이라서 속이 더 부드럽게 익혀지는 느낌이 더 있어요.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서 돈가스를 배우러 갔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규카츠를 먹게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요리를 꼭 해보고 싶다. 이 요리 한국에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어요. 규카츠의 생명은 겉만 바삭하게 익히는 것. 돈가스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분 동안만 튀겨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보기만 해도 바삭함이 느껴지는 규카츠 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일단 화로에 고기를 올려가지고 양면이 앞뒤로 이렇게 색깔이 바뀔 정도로 익혀 드시면 되고요. 이 선호 빛깔이 이렇게 감돌잖아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오! 지글지글 이 소리 들리시죠? 소리까지 맛있는 규카츠. 화로에 살짝 익힌 고기를 망설임 없이 제 입으로 가져와 봅니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딱 씹는 순간 육즙이 팍 터져요, 입에서. 그냥 먹어도 맛있는 규카츠. 일본에서 공수해온 양파 소스와 히말라야 아미엄, 고추냉이 간장까지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이 히말라야 소금을 뿌렸을 때는 스테이크 같은 그런 서양식의 맛이 느껴지고 이 양파 소스는 우리 그 소고기 먹는 것처럼 딱 이렇게 양념 소스 있죠. 이런 그 한식 같고 간장에 이렇게 딱 와사비를 묻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식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규카츠 정식 속 또 하나의 별미, 바삭한 튀김 속에 숨어있는 부드러운 달걀. 달걀 튀김 덮밥을 뜻하는 타마고 텐동입니다. 와, 사장님 이거 그냥 계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희가 날계란을 반숙으로 튀겼거든요. 이게 노른자를 코팅하는 느낌으로 이제 규카츠랑 어울리게끔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드시면 심심하니까 밥도 이렇게 튀김이랑 곁들여가지고 드시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그 조합 성공이에요. 규카츠와 타마고 텐동의 환상적인 어울림에 제 식욕 본능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규카츠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의 발길 역시 끊이질 않는데요. 혼자도 좋고 둘이 먹어도 맛있는 규카츠 덕에 가게 하는 힘이 만석입니다. 고기 질도 괜찮고 소스도 다양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먹었던 거랑 맛이 비슷해요. 먹으면 입에서 녹아요. 자기가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가지고 굽는 재미도 있어요. 규카츠 하나로 손님들 취향 저격 제대로 한 주인장. 앞으로는 어떤 가게를 꿈꾸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많은 음식들 중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정된 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공간도 좁고 이제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한 가지 메뉴로 이제 최대한 집중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컨셉을 갖게 됐어요.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전문점 하면 우동 전문점 우동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라면 전문점 라면만 파니까 저희는 규카츠만 전문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여도 괜찮고 하나여서 더 좋다. 한 가지 메뉴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이유. 그건 바로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주인장이 쌓아온 전문성 덕분일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메뉴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갈비찜과 규카츠만 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저 집 어딘가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규카츠집 청년 사장님은 이 돈가스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 유학길에 올렸고요. 네. 또 돼지갈비찜 사장님 역시 10년 동안 매일 고기를 직접 손질하면서 이 부드러운 맛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열정들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 메뉴, 하나의 메뉴만으로도 손님들의 입맛까지 싹 사로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뭐 먹지 고민할 때는요. 아무거나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메뉴 선택이 필요 없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식당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 중마도서관에서는 성인 야간 프로그램 느끼는 대로 감성 일러스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림책 작가 오치근 강사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요. 그림책과 일러스트를 통해 일상의 미술로 표현하는 기법 등을 함께 배울 수 있는데요.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초보 엄마들과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요리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이 사랑 이유식, 다문화 가정 요리교실 등 알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착순 전화 접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는요, 매년 개최하고 있는 그림책 원화 전시회 중 2018년 첫 번째 만남으로 김윤정, 최덕규 작가 부부의 순천전 우리는 그림책 가족을 진행합니다. 김윤정, 최덕규 작가는요, 국내와 해외에서 알려진 유명 한국 그림책 작가인데요. 오랜 시간 그림책과 함께해온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시회 부대 체험 행사로 미션을 수행하는 그림책 도서관 여행, 그리고 전시작가 작품 색칠하기, 전시작품 안내 등 다양한 그림책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아이와 함께 손잡고 꼭 한번 나들이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